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우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윤혜입니다. 저 어제 언론합사 시즌2 저도 마지막 부분 봤는데 정말 잘해서 언론합사 시즌3로 돌아와야죠 막 이렇게 네. 굉장히 외치면서 끝나시더라고요. 네, 그런 댓글들이 미비하지만 꽤 보였습니다. 정말 저도 예.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시민으로서 사실 많이 알게 된 그러니까 계기였어요. MBC, KBS, YTN, TBS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과 함께하는 네, 노조 위원들과 함께 했었는데 어제 제가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신변님도 몰랐던 뉴스예요. 이거 몰랐어요. 여의도에서 대단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러게요. 연말이라 막 네. 각종 시상식들이 많이 열리는데 네. 야 저는 몰랐지만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시상식이 있었네요. 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이제 영상으로 축사까지 할 정도로 축사? 자, 이 축사에서는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정론 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근절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인들, 잘한 언론인들을 위해서 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이었는데 수상자들을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님, 네? 김장겸 전 MBC 사장님 어이쿠야. 특별상 받으셨고 매체 부분에서는 고발사주로 아주 이슈에 있었던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님 그리고 서민 교수님 등도 유튜브 관련된 또 이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단체상 부분에는 이제 KBS 노동조합, MBC 제3 노동조합, YTN 방송 노동조합.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조 거기는 이제 언론노조 소속 아니고 아니죠. 별도의 네, 노조들. 네, 다른 노조. 네. 이제 반대편에 지향점이 전혀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단체상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이제 강성훈 이제 저희 이제 언론 노조 분께서는 KBS 지부장님 네, 지부장님께서 이 KBS 이 중심적인 공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말 지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과 이 상에 어떻게 좀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힘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화려하네요. 단체상 부분에 KBS 노조, MBC 제3노조, YTN 방송노조, 네. 언론노조와 정반대의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 크리에이터 부문 유튜브 빨대왕의 서민 김유진, 네. 개인 기자 부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그다음에 특별상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경 전 MBC 사장, 함은경 네.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공로상의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대표 이분 저기죠. 대통령실 들어가려고 했다가 혐오 발언으로 대통령실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신 분. 네. 이분이 공로상을 받으셨네요. 네. 대상의 KBS 김원 프로듀서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셨는데 화려합니다. 네. 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모여서 언론 단체들이 모여서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왜 대통령이 영상 축사 보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도훈 네. 홍보수석, 네. 그다음에 윤두현 의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영상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객관, 독립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공영방송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쪽 그래요. 다 같은 무게라고 칩시다. 양쪽 다 동일하게 그런지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의견에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왜 한쪽에 대통령이 덜컥 올라타서 이 시소의 균형을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뜨리십니까? 이게 공영방송 개혁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은 공정, 공공선이고 본인들에게 비판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전부 다 좌파하고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 뭐 네. 최소한의 본인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따 행따 아닌가라는 네. 비판을 어떻게 피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기자 정신을 훼손하고 언론인 탄압에 앞장선 분들이 처벌이 아니라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다는 게 2023년 현실이라는 게 이런 게 참 속상한 것 물론 같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고
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서민, 뭐 김성회 이런 분들이 혐오 발언했다가 대통령실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분들이 공로상을 받아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공로상을 줘야 될 뿐인가. 네. 결고운 말, 좀 고운 글, 고운 말 써야 되는 데가 언론 아니에요? 네. 이런 혐오 발언하는 사람한테 공로상 주는 시상식에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신다. 대단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불러 일으키신 분입니다. 바로 서지현 전 검사님인데 이분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미투가 가짜 미투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법원 판결문 보고 이야기들 하세요. 네. 법원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강제추행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 즉 서지현 검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치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안태근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소멸시효, 민사에서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를 대법에서는 3년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고 고소고발을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201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 강제추행을 해가지고 정신적 고통 받았던 거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소멸시효 그렇게 짧아요? 예, 뭐 그렇게 짧게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어요. 네. 말하자면 잊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2018년에 안태근 씨가 검찰국장이 되고 또 돈봉투 사건, 검찰국장 그 전에 됐구나. 이 이제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돈봉투 돌린 거 아니냐. 네. 그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네. 자기 부하들한테 돌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물론 그분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 중앙지검장은 이러면서 안태근 씨 얘기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서지현 검사가 저 밑에 꼭꼭 숨겨놨던 게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과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2018년부터 해달라. 소멸시효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아니다. 2010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을 해서 3년으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미투가 가짜 미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가짜 뉴스예요. 강제추행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양반이 안태근 이 양반이 네. 검찰국장이 된 다음에 서지현 검사가 그때 뭔가 이거 본인들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네. 불이익한 발령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하고 직권남용 형사 고소를 했는데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안태근 씨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민사재판에서도 야 이거 부당하다. 근데 네.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살짝 꼬부렸어요. 즉 부당한 인사발령도 있었고요. 강제추행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법리, 뭐 중대한 법리일 수 있죠. 네. 대법원에서 그러한 법리를 앞세워서 서지현 검사의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가로막은 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당하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네. 저는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대법관님들께서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천교육대 사업 관련한 문서에 전두환 씨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 과거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 씨가 삼천교육대를 국보의 핵심 사업이라고 규정했고 그 문서에 전두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당시 국보위 대장이었죠. 국가보위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 1980년 8월이니까 요즘 나온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이후에 네.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사실상 국가 원수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량배들 때려잡겠다고 해서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진화위가 진상규명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진상규명을 하면서 네. 이 문서를 전두환 씨의 이 도장이 찍힌 문서, 즉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씨가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네. 직접 지시했다. 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그렇죠. 평가했습니다.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삼천교육대 운영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사회정화위원회고요. 네. 거기에 민간단체로 사회정화운동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 단체가 지금 뭐냐? 바르게 살기. 국고보조금 받는 바르게 살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또 얼마 전에 또 참석을 하시고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오늘 전두환 네. 1212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